안녕하세요, 볼리TV의 성욱입니다. 오늘은 김정용 기자와 함께 토트넘 여름 이적 시장 중간 정산을 해볼 텐데요.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을 네. 무더기로 데려간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늘 좀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재계약을 했습니다. 늦어지긴 했지만 뭐 예상할 수 있었죠. 2025년 6월 30일까지 앞으로 이제 4년 더 토트넘에 남기로 이제 했고, 주급이 3억 원 정도, 거의 한 50% 가까이 인상이 된 거죠.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뭐 모하메드 살라, 마커스 레시포드 이런 선수라고 함께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8위 정도 되는 그 순위라고 합니다. 뭐 국내 팬들이 아쉬워하고 막 정말 분개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왜 토트넘에 남냐? 정말 야망이 그런 분도 없냐? 있어요. 네. 대우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왜 남냐? 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나이 때문에라도 이런 멤버들급 계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팬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생각만이 아닌 게 그 데니 머피라고 이분이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하고 재계약을 한 것은 사실상 그 트로피에 대한 꿈을 기부업한 거다. 손흥민이 이걸 선택했다기보다는 네.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시장 상황상 코로나19만 아니면 네. 저거랑 비슷한 연봉 받고 챔피언스리그 확실히 나가고 우승 도전할 수 있는 어느 나라 팀이든 갔을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토트넘이 특정한 이적료를 맞춰줄 팀이 안 나오는 게 그렇죠. 아니냐, 네.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죠.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이 런던살이 최고 선수로 대접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경기장의 그 양쪽 기둥에 한쪽엔 해리 케인, 한쪽엔 손흥민 쫙 크게 그랬나? 박혀 있는 네. 그런 랩핑이 돼 있을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신다면 손흥민 선수가 내린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물론 뭐 1년만 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4년 더 이 팀에 남을 수도 있는, 자, 토트넘 새로운 영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던딜 이제 확정된 거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재계약했고요. 누누 산투 감독이 데려왔고, 정말 감독 영입 자체 그 과정에서 너무 지금 많이 까여가지고 뭐 그래서 세계 최악이라느니 뭐니. 네, 자존심이 많이 떨어졌던 토트넘이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는 애초에 순위가 좀 많이 뒤에 있었던 울버햄튼 감독이었던 이제 누누 산투 감독이 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파라티치 유벤투스 단장 네. 디렉터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또 왔고, 선수로는 일단 뭐 세세뇽하고 이제 올리버 스킵이 지난 시즌에 뭐 분데스리가 또 잉글랜드 2부 리그 임대를 갔다가 복귀한 거, 그 외에 첫 번째 외부 선수 영입이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이제 영어로 골키퍼가 꼴리잖아요. 네. 네. 피에르루지 골리니 선수가 그쵸. 네, 너 영입이 골리니? 됐습니다. 골리니? 너 꼴리니? 네, 나 골리니. 아, 죄송합니다. 발음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 골리니? 이제 나 골리니. 네. 꼴리가 저는- 영어로 네, 영어로 꼴리가 골키퍼예요. 저는 예사소리를 발음했습니다, 네, 여러분. 네, 영어 콜에서 골리라고 안 하기 때문에 네. 꼴리라고 하잖아. 아, 뭐, 네, 그렇죠. 네, 뭐. 이게 하고 하니까 이상하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피에르루이지 골리니 선수가 아탈란타에서 이제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으로 이제 임대가 된 건데, 이게 사실 이 선수가 아탈란타의 주전 골키퍼잖아요. 네. 그런데 임대 1년 하고 이제 완전 이적 조건이 1,500만 유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좋은 가격에 잘 데리고 와서 이거 파라티치가 생각보다 능력이 좋은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되고 있는 이적 건에서도 토트넘이 이상할 정도로, 그전에는 굉장히 호구팀이었잖아요. 또 여러 선수들 굉장히 비싸게 데리고 오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또 떠나는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죠? 네, 베일과 비니시우스가 임대 복귀를 했고요. 포이스는 이제 비아레알로 가 있었죠. 완전 이적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와포드로 데니 로즈가 가고 가자니가는 풀럼으로 갑니다. 네, 데니 로즈가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네, 이 데니 로즈가 개인적으로는 델리 알리와 함께 이제 무리뉴 체제의 최대 희생자가 아닌가. 뭘 잘못 보였는지 거의 뭐 페인처럼 내팽개졌던 선수인데, 워낙 뭐 잘했던 선수니까요. 몸 잘 만들면 이제 복귀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건들입니다. 지금 영입과 방출에 있어서 결정된 건들이 이렇고, 지금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골리니 선수와 함께 이탈리아 이제 아탈란타에서 뛰었던 로메로, 아르헨티나 수비수죠. 네. 이 선수가 지금 거의 영입이 유력하다, 네, 그렇죠. 확정적이다, 뭐 개인 협상까지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썰 나오는 것만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 이제 토트넘 여름이적 시장 이제 루머스 썰입니다. 로메로 아탈란타에서 값도 싸요,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저거밖에 안 한다고? 네, 제가 본 정보에는 저거밖에 안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렇고, 쌉니다. 네. 네. 브라이언 힐이라고 지금 올림픽 와 있는 스페인 대표로 세비야의 어린 윙어. 이 친구는 아예 이 친구를 사오는 것도 사오는 건데 라멜라를 태워보내고 현금을 조금만 주고 데리고 온다는 루머가 있고. 그렇죠. 라멜라 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줘도 되니까 네. 처리 비용 드릴 테니까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볼로냐에서 일본의 노미아스 다케이루 선수. 아무래도 단장이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게 이탈리아 쪽 좀 연관이 많이 좀 있네요. 이탈리아 팀이랑 그렇게 거래가 많았던 팀이 아닌데 토트넘이. 자, 헤수스 코로나라고 포르투 선수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오른쪽 윙어로 뛸 수 있는 멕시코 선수죠. 그 나가는 루머도 많습니다. 해리 케인은 계속 뭐 맨시티네 맨유네 말은 많고 뭐 라멜라 또 토비 알더베일트가 카타르의 이제 알두하일 남태희 선수가 있는 팀이죠? 네, 그렇죠. 동료로 가게 됐네요. 네, 이게 1,300만 유로 정도 이 정도 괜찮네. 토비 알더베일트 나이 생각하면 네, 엄청 잘 쳐준 거죠. 네. 네. 손흥민의 동료에서 남태희의 동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뭐 해리 윙크스 에스턴 빌라 줬어 세르지오리 AC 밀란 썰은 한번 죽었다가 어제부터 다시 나오더라고요 썰이.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밀란은 돈이 없어서 고연봉제를 못 데려갑니다. 그렇죠. 뭐 실력적으로도 뭐 그렇게 압도적이질 않고 뭐 이런 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오늘 주목하는 거는 아탈란타에서 지금 토트넘이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수비 쪽 이제 강화를 하는 거잖아요. 주전 수비수는 로메로 선수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아탈란타는 지금 세리에 잘 나가는 팀이고 챔피언스리그 나갔습니다. 게다가 골리니 같은 경우는 요리스가 있기 때문에 100% 주전으로 뛰기 어렵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렇죠? 근데 왜 왔을까? 로메로는 또 왜 대체에 온다고 하는 것인가? 코파아메리카 우승까지 하고 지금 주가를 더 뭐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정도도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골리니 같은 경우에는 요약해서 말하면 왜 이렇게 싼가? 네. 아틀란타에서 왜 떠나는가? 그건 아틀란타가 이 선수를 먼저 내놓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만 보면 뭐 클린시트도 제일 많고 실점률도 굉장히 낮은데 왜 그럼 아탈란타에서는 이 선수를 처분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 팀 자체의 실점은 적어요. 네. 근데 아탈란타가 전술적으로 앞서 있다 보니까 슈팅 자체를 상대팀에 거의 안 내줍니다. 슈팅 허용률이 최저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슛을 내준 팀이기 때문에 골리니도 제일 실점이 적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선방률로 치환해 보면 골리니의 선방률은 원래는 잘하던 선수였는데 네. 이번 가장 최근에 끝난 2020-2021 시즌에 떨어졌습니다. 약간 하향세다. 그나마 떨어져서 하향세다. 약간 하향세다. 그래서 이미 아탈란타가 우디네스의 주전으로 뛰던 아르헨티나 대표 후안 무소를 네. 이미 데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자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골리니를 내보내는 수순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나가라. 이런 입장에서는 막 목리 부리면서 이적료를 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싼 이적료로 나가는 점이 있다. 그래서 골리니는 원래는 아탈란타 전술이랑도 잘 맞고 네. 뭐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뭐 수비 범위도 넓고 발밑도 좋고 네, 공격적이고 상당히 적극적인 골키퍼인데 최근 컨디션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토트넘으로서는 약간의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친구가 팀에 온다고 했을 때 지금 물론 요리스가 나이가 많다고 해도 당장 실력적으로 봐도 요리스를 제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경쟁해볼만 하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1년 동안의 약간의 하향세가 계속 하향 그래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우상향 그래프로 바뀔 것인지 여기에 많은 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수비 같은 경우 당연히 변화가 있을 텐데 저는 이 급을 과연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크리스티안 로메로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주전 또 아탈란타의 주전 이 친구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정말 대단한 영입인 게 맞나요? 로메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수비수 중에 하나죠. 네. 일단 단적으로 지난 시즌 세리에아 베스트 수비수상. 그러니까 세리에아는 시즌 베스트 11을 내는 게 아니고 베스트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를 한 명만 뽑는데 네. 베스트 수비수상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적으로 얼마나 잘했는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고 네. 최근에 끝난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풀 주전은 아니었지만 결승전에선 선발로 뛰면서 네. 이제 메시의 눈물을 닦아주는데도 일조를 했고요. 네. 가장 핫한 수비수 중 하나죠. 그런 선수인데 지금 그러니까 3,500만 유로 정도를 먼저 주고 나머지 이제 할부로 다 해가지고 한 5, 6천만 유로 정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이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 친구를 왜 오려고 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토트넘 입단 인터뷰에서 사실은 나는 마음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우리가 알 수 있지 현재로서는 약간 이해하기 힘들 정도. 근데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영입인 게 기량도 기량이지만 아마도 누누 산투 감독의
구상과 굉장히 잘 맞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탈란타 소속이었잖아요. 네. 아탈란타 하면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3백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되는 팀인데 산투 감독도 보통은 3백을 좀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이번 토트넘 오면서는 레비 회장한테 포백을 쓰겠다고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지만 뭐 그건 시즌이 시작돼봐야 아는 네. 거니까. 뭐 로메로 뭐 3백 못 쓰는 거 아니고 네. 나중에 얘기할 아까도 말한 이름이 나온 도미아스 같은 경우도 3백에 네. 좀 더 적합한 센터백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센터백 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센터백을 썼을 때 굉장히 넓은 범위를 스위퍼 자리에서 혼자 다 커버하면서 태클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뭐 인터셉트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면서 자기 좌우에 있는 스토퍼가 빌드업을 하러 올라갈 수 있게 뒤를 다 봐줄 수 있는 굉장히 활동 영역이 넓고 수비력이 좋은 그런 스타일의 선수고요. 지난 시즌 세리에 가로채기 1위였습니다. 어쨌든 뭐 세리에야 베스트 디펜더상 한 명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가치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굉장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잘하는 영입이다. 지금까지만 보면 토트넘이 일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이 파라티치 단장이 능력자인 건가요? 세리아에 있다가 네. 다른 리그로 간 디렉터들이 첫 해에 이렇게 재미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해. 네. 그 밀란 쪽에 있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던 그 레오나르도. 예, 레오나르도 단장. 지금 단장인데 레오나르도가 처음에 파리 생제르맹이 부자구단 된 첫 해에 단장으로 갔을 때도 세리아에서 실력은 좋은데 비교적 몸값이 싼 선수들을 막 긁어갔거든요. 베라티 이런. 베라티, 모따, 네. 뭐 티아고 시우바, 이브라이모비치 싹 긁어갔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세리에아가 엄연한 4대 빅리그 중에 하나면서도 좀 제일 돈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선수들이 싸요. 프리미어리그에 똑같은 실력 선수 사오는 것보다 반값이거든요. 이 정도로 치면 금료가 싼가 봐. 그러면 싸죠. 네. 네. 참 신기해요. 우디네세 같은 팀은 지금도 제일 많이 받는 선수들이 뭐 200만 유로 안쪽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싹 긁어갈 수 있다. 도미아스 얘기만 좀 더 하고 가죠. 진짜 오면 토트넘에서 닭 주전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십니까? 3백 하면은 닭주전이 될 것이고요. 네. 3백이 아닐 경우에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도미아스 다케이로는 오른쪽 백을 보긴 보는데 그래도 센터백 자원으로 더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본업은 센터백이에요. 이 선수가 일본에 있다가 이승우 선수와는 인연이 좀 좋지 않은 네. 신트트로이던을 거쳐서 신트트로이던이 배출한 최고 히트작이죠. 네, 최대 아웃풋이죠. 네, 거기서 이제 유럽에 그 어떤 트라이아웃이 잘 된 셈이 돼서 그렇죠, 네. 이탈리아 무대로 건너갔는데 원래는 센터백이지만 볼로냐에서는 첫 해에 풀백을 더 많이 보다가 지금은 왼쪽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볼 수 있는 멀티 수비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선수는 센터백 치고는 조금 힘이 약하고 대신 센터백 치고는 빠릅니다. 뭐 거꾸로 말하면 풀백 치고는 힘은 좋은데 느려요. 3백을 쓸 경우 네. 오른쪽 왼쪽 스토퍼로 상당히 좋은 자원일 수 있는 거죠. 센터백 치고 네. 빠르니까. 다만 이제 포백을 썼을 때는 뭐 볼란에서도 그렇듯이 어느 쪽도 다 애매해질 수 있다. 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제 토트넘 만약에 지금 그냥 마지막으로 재미 삼아서 현재 이제 거론되고 있는 선수들 영입된 선수들을 중심으로 토트넘 다음 시즌 예상 스쿼드를 한번 짜봤는데 여기에 저는 도미아스를 오른쪽 백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넣어봤는데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포백이면 네. 뭐 도미아스를 빼면 뺐지 네. 저기밖에 없죠. 로메로랑 뭐 다이어든 산체스든 나머지 한 명의 네. 센터백을 도미아스가 당장 밀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정도 조합이면은 지금 이제 스트라이커가 문제인데 이제 케인이 떠난다고 하면 파라티치 단장과 레비 회장의 가장 큰 시험대는 그거겠죠. 과연 케인을 판 돈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공격수를 데리고 올 것이냐. 지금 패턴이면 제가 볼 때 손흥민을 톱으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취약해서 네. 뭐 데인 스칼렛 같은 경우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일단 저 예상 스쿼드를 보니까 별로 지금이랑 나아질 게 없는데요? 그쵸. 그냥 그런데? 네. 약합니다. 그러니까 수비 쪽에 로메로 들어온 거 정도 빼고는 딱히 뭐 강화된 게 없어서 결론은 좀 더 열심히들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름역 시장 토트넘 얘기 좀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진전된 얘기들이 있으면 함께 좀 다시 나오도록 하겠고 김용 기자 이탈리아에서 더 좀 데리고 올 거라 보십니까 파라티치가? 인맥이 아무래도 그쪽이 많으니까. 뭐 가능만 하다면야 네. 뭐 더 긁어올 수 있죠. 일단 당장 케인 선수의 대체자 후보로 거론된 선수 중에 네. 하나가 피오렌티나의 두산 블라우비치잖아요. 이 선수도 이탈리아 무대에 있고요. 네.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앞으로 또 좋은 선수들 많이 토트넘이 데리고 오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밤.